저 집인가? 살짝 희망. 보상이 이게 뭔가요? 저희 집이 보상에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보상입니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저희 11월 초를 달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의 설정이 있었는데, 보상을 아마 다들 처음 이 지역지구나 공공수용이라든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딱 3가지 정도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가 보상을 받는 보상 대상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도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들어가셔서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 도면을 반드시 얻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열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담당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드릴 수는 없고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컴퓨터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보공개보호법에 의하면 이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보상의 대상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도면이나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 토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받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면 확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작물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고나 고시가 뜨면요, 먼저 하늘에서 위성사진을 찰칵 찍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고는 기준 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서 어떠한 물건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인정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찰칵 찍은 거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나 고시 시점에서 무엇을 더 갖다 놓는다고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뺐잖아요. 그러면 원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아요. 소위 자기들 손해나는 건 안 주고요, 우리가 갖고 와서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그럼 지작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나중에 보면 기초조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는 거는 원체 많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사가 됐든 관계 공무원이 됐든 정말 대충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집에서 어떠한 달아낸 부분이라든가 뭐 처마를 달아냈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들 있잖아요. 뭐 장독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갖고 얹어놨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팠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세세하게 적고 사진 찍어놓고 자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보면 사진 찍고 그리고 하다가 보면 뭐 10분 20분 하다가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상 내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타인이 아예 챙겨준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작물 목록이나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꼭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감정 요청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감정은 뭐냐? 내 지작물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가사한테 비용을 들이셔서 조금 더 비용을 들이셔서 물론 이게 공고고시가 났다고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늦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다가왔다고 판단했을 때 사감정을 하시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아무래도 내 토지나 내 지작물에 대해서 훨씬 더 보편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어차피 공공 수용 방식이고 공익 사업이면 지자체나 시행사, 시공사, 주민 추천해서 다 해주는데 내가 그걸 굳이 왜 해요? 돈 들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 경험상에 의하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그 토지 목록 조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평가 목록 조서. 그거는 세목조서라고 하는데 지작물에 대해 있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세목별로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세 개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원래 평가 목록을 만들어야지 보상금 통보가 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국가 측에서 할 때 3명의 감정평가사가 10억이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가정했을 때 사감정을 내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1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가사들이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아니 저희가 다 알아서 이거 해줄 건데 못하러 비용 들여갖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리고 이거 인용도 안 돼요. 네? 저희 3명이서 다 하는데 괜히 돈만 날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평가사님을 저는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들도 평가 목록을 만들어서 똑같이 협의 금액을 통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13억이 됐고 그게 10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거를 적어도 검토를 하거나 참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그게 11억에서 출발을 하냐 12억에서 출발을 하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째는 도면을 확보하라. 도면을 확보할 때는 4가지. 평면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횡단면도, 종단면도, 평면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땅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저지로 인해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토목 공사 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도면, 횡단면도, 종단면도, 평면도 그걸 알 수 있어야 내 남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작물 목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라. 세 번째, 사감정을 활용하라.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것이 되어야만 아마 시작하실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된 어떻게 보면은 툴들, 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가지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간이 되신다면 공고나 고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명하게 알고 계시면 아마 업무하시기에 그런 저희한테 댓글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저희가 나름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